대구문학관 온라인 작가의 서재, 저희가 매번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조금 더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늘 이제 글을 쓰는 작가분들을 위주로 모셨는데 오늘은 좀 더 특이하게 이 지역에서 극작과 또 연출, 연극계에 계신 분이죠. 극작과 연출을 함께하고 계신 이다솜 연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네, 2018년부터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자리는 좀 편하시겠네요. 이렇게 또 대담하는 형식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매번 만나는 분들이 다 처음이긴 한데 아마도 저희가 여태까지 초대한 분들 중에 가장 젊은 분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학계에서는 지역 문학계에서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사실 많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연극계에서는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저희 온라인 작가의 서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다솜 연출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다솜 연출가는 1991년생이면 올해로? 만으로 28살. 아, 꼭 만으로 해야 되나요? 만으로 28. 그럼 우리 나이로 29이군요. 예, 그러시고요. 지금 현재 프로젝트 극단 청춘 무대 대표로 계십니다. 계명대 연극예술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는 동대학원 예술대학원의 연극 뮤지컬학과에 휴학 중이시라고 해요. 2015년에 연극 젊은 베르터의 고뇌의 각색과 연출을 맡으셨고요. 이듬해에는 연극 부의 시작이라는 작품의 극작과 연출, 그리고 2017년에는 연극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게 오스카 와일드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의 각색과 연출,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시민 공동체 퍼포먼스 빈집으로의 초대, 이 작품은 대명동 빈집에서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이 작품이죠. 네. 이 작품도 연출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이 버머 아트 스트리트에서 전시와 공연이 연계된 이 공연이죠. 도리언 그레이와 9개의 방의 극작과 연출도 맡으셨고요. 작년에는 이 아트 스페이스 로모스,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인데 여기 옥상에서 진행된 공연이죠. 옥상 위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의 극작과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그해 또 연극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각색과 연출하셨고요. 올해는 또 지금 현재 대구 예술발전소의 입주 작가로 계신데 거기서 입주 작가 공연인가요? 이 오프닝 나이트. 네. 오프닝 나이트라는 작품을 또 선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젊은 예술가다 보니까 이 대구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되셨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대구예술발전소의 입주 작가로 계십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2015년이면 대학을 갓 졸업했을 시기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아니 활동을 어떻게 이렇게 길게 계속 해올 수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대구 청년 소셜 리빙랩처럼 청년들의 활동을 좀 후원해주는 사업에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그 도움을 얻어서 계속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군요. 네. 그러면 주변에 같은 또래 연극하는 분들도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네. 지원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연극이라는 게 상업적인 장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네. 지원을 아무리 받더라도 이렇게 상업적인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활동을 이어가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원만으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네, 기타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특강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또 부수적인 일을 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극을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방송부 부장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연출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게 재밌어서 연출을 좀 전공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연극예술과에 입학했는데
그때 이제 연극의 매력에 푹 빠지게 돼서 계속 연극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거예요? 연극은 이제 무대 위에 좀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을 올려놓고 네. 좀 거기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사건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되니까 네. 제가 그거를 연출하면서 실제로 제 삶에 좀 이렇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좀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집에서는 저 연극하겠습니다 했을 때 별 반대는 없으셨어요? 네, 당연히 반대가 있으셨는데 네. 지금은 누구보다도 좀 든든한 지원군으로 응원을 받고 해주세요?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장점 아닌가요? 네. 보통 그 반대가 굉장히 극심한 경우도 많을 텐데 네, 그걸 계속 응원을 해주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다른 시의 지원보다 훨씬 더 좋은 지원이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그 청춘무대라는 이 극단은 프로젝트 극단이라고 해요. 이 프로젝트 극단은 어떤 극단인가요? 평소에 이제 대표 1인 체제로 있다가 네. 그 연극이 시작되면 그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이제 흩어지는 형태의 네. 그런 단체라서 요즘 좀 떠오르고 있는 그 융복합 프로젝트 네.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직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도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일 수 네.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럼 이렇게 운영 방식을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프로젝트 극단이라는 걸? 원래 극단이 있고 그 산하에 좀 이렇게 후배 네. 분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네. 형태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또 트렌드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냥 하나의 극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네. 좀 부담도 좀 덜 할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문학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연극하시는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또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장르가 문학이랑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데 그럼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극작은 문학과 굉장히 긴밀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연출은 문학과 또 왠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은 이제 극작도 하시고 또 연출도 하시다 보니까 이 문학과 연극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쓰여지면 출판돼서 계속 읽힌다는 점이 네. 특성인 것 같고 희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개별적으로 희곡을 쓴다기보다는 정말 무대 위에 올리는 공연 대본에 쓰는 거에 가까워서 네. 공연 때마다 어떤 새로운 배우나 디자이너나 관객들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매 공연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하고 좀 성숙할 수 있는 그 변화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극작을 하실 때의 마음가짐과 연출을 하실 때의 마음가짐 비슷해요? 그러면? 네, 거의 이제 네. 어떻게 뭐 무대가 전환되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연결되는 것 개인적으로 상상하기에는 극작은 어쨌든 혼자의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남과의 호흡을 미리 예상하고 작업을 하지만 네. 극작은 혼자의 작업이고 연출이라는 건 아무래도 상호작용이 좀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좀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이제 혼자 대본을 완성시키고 이제 배우들이랑 첫 리딩을 하면은 네. 배우들이 이거는 네. 뭐 감정이 연결 안 된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면 네. 전 또 집에 가서 음. 또 작업실에 가서 이렇게 또 수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분리돼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 계속 네, 연계돼 있다는 느낌. 그런 피드백은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아니 이거는 꼭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사실 큰 틀은 트리트먼트 이렇게 설계도 쓸 때부터 네.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사가 굉장히 읽어보니까 어색한다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되게 괜찮았는데 이제 갑자기 읽어보니까 되게 오글거린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예, 그 정도까진 고치는데 막 되게 큰 흐름을 바꾸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그 자기 고집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아, 고집이 네. 있냐? 당연히 네. 했는데 이 네. 배우들이랑 같이 있다가 배우들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때까지 크게 아니라고 네. 한 적은 없는 것 없었어요. 같아요. 아, 본인이 잘 하셨나 보네요. 왜 원작이 있는 작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구조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극작과 연출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극단이긴 하지만 이 극단이 대표까지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극작가 이다솜 그리고 연출가 이다솜 그리고 극단의 대표로서의 이다솜 그러니까 기획자로의 이다솜도 있는 편인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혼자서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유를 좀 묻고 싶은데요. 저희 졸업하고 나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연출을 하려면 제작비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이제 기획안도 써서 내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 업무까지 맡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이 누가 써놓은 걸 하게 되면은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제가 직접 작업하다 보니까 또 글을 직접 쓰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꿈꾸는 작업인 연출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3개 다 맡아서 하게 됐던 것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서 네. 저절로 이렇게 다 하게 된 거군요. 네. 다들 요즘에 그렇게 하나요? 원래는 역할 다 나눠서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는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제가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연기도 하시나요? 아니요. 아 왜요? 네? 보통은 연기도 네. 좀 겸업하지 않나요? 대부분. 네. 네, 아무튼 연기 수업 듣긴 들었는데 네. 네, 그 연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연기는 안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다솜 연출가가 만드는 연극은 과연 어떤 연극인지 원래 저희가 그 작가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연극을 연출하신 분을 모셨으니까 이 작가가 연출한 연극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이다솜 연출가가 연출한 연극 중에는 이 문학 작품을 베이스로 한 연극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연극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책이 지금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좀 궁금한 건데 처음에 2015년도에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라고 원제에 가깝게 이렇게 제목을 했다가 이후에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나요? 원래 베르테르가 이제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서 네. 베르터가 이제 독일식 발음이다 해서 그렇게 좀 공연을 올렸었는데 네. 사람들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안 네. 오는 것 같아서 네. 다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바꿨다가 지금 올해 공연할 때는 다시 젊은 베르터의 슬픔으로 바꿨어요.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요? 네. 이 굉장히 변화가 이거는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바꿨다가 다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꾸는. 근데 네. 지금 이 번역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젊은 베르터의 고뇌 스타일이 하나 있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스타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은 잘 없어요. 사실 맞아요. 번역자들은 고뇌냐 슬픔이냐 이걸 가지고 되게 논쟁이 좀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근데 아마 네.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원작이 너무 유명한 소설인데, 그러니까 비극적인 연애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절망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괴테의 젊은 시절 대표작인데 18세기에 출간된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소설, 이걸 굳이 연극으로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거를 처음 소설 읽게 된 게 제가 졸업하고 조연출 시절에 카페에 이 책이 꽂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읽자마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단숨에 막 읽어 내려가가지고 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때 마침 연출할 기회가 주어져서 아 그리고 좀 제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그 당시 연출 데뷔할 때가 25살이었는데 괴테도 25살에 이 작품을 썼다고 해서 아 지금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저 혼자만의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거를 무대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터라는 그 젊은 청년이 그 가지는 좀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좀 이루지 못하는 사랑을 그 사계절의 풍경에 담아서 표현한 게 정말 좀 와닿았고 그리고 그 계급 사회를 살면서 좀 사람에게 지위를 벗겨내서 정말 인간의 본성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되게 부르짖는 느낌이어서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공감돼서 이걸 꼭 무대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올렸었어요.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25의 감수성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랑 두 번째는 당신은 계급사회였는데 지금은 사실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공감을 얻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 점은 다르긴 한데 그거를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짝사랑을 한다던가 아니면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자본의 여하에 따라서 뭐 그래도 조금 뭐 상층이 나눠지는 있고 뭐 중산층이 있고 이렇게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딱 진입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사회의 장벽이나 짝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직접 겪어보지 않더라도 그 상상만 해도 아 참 슬플 것 같다 이런 그렇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그럼 좀 풍부하신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몰입력이. 몰입력이요. 네. 근데 그거는 또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괴테도 이 작품을 한 2주 만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 작품을 되게 단숨에 읽었고 25살에 썼고 본인도 25살에 올렸으니까 뭐 그런 점에 또 연관성이 또 있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이걸 연극으로 올릴 때는 어떻게 좀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궁금한데요. 제목이 젊은 베르터의 슬픔 이제 고뇌다 보니까 그 베르터라는 캐릭터를 온전하게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무대를 좀 비워놓고 배우한테 집중될 수 있게 하고 그 베르터와 다르게 좀 이성적인 성격 캐릭터를 가진 남자를 1인 다역으로 그걸 다 한 배우한테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배우를 점점 주인공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구성으로 전달을 했고 아무래도 편지 형태로 굉장히 막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계절 흐름에 따라서 핵심적인 사건만 뽑아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야기 스토리는 단순하게 전달될 수 있게 했고 베르터의 연기가 또 공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이제 보내주신 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점은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1분 서간문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무대로 구현할까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1인 다역을 통해서 비렐름을 포함해서 이렇게 인물이 직접 사실은 원작에는 비렐름이 직접 등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등장시키면서 계속 대화를 맞춰 나가는 방식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네. 아, 이렇게 긴 작품을 어떻게 사실은 이 연극의 러닝 타임은 1시간 정도인데 네. 이 긴 작품을 1시간 안에 담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인 작업 이렇게 그러니까 연극으로 변환하면서 크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 작품의 완전 팬이다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러니까 출간 당시에는 독일이나 유럽에 아마도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팬들이 주변에 좀 있던가요? 이 작품을 좋아하는? 네, 여성 팬들도 있고 네. 저는 청년들이 엄청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오신 관객분들은 중장년층 네. 분들이 훨씬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네, 팬층은 다양하고 두터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중장년층들은 아무래도 이 향수 어린 작품이기 때문에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관련해서 이 공연물로 가장 유명한 건 국내에서는 이 뮤지컬 베르테르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뮤지컬 베르테르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네. 하고 있으니까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사실 그 외에도 오페라도 있고 뭐 연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다 못 봤고 아마 연출가도 다 못 보셨을 네. 텐데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뮤지컬이나 오페라, 베르테르를 가지고 쓴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본인 작품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랄까? 이런 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영상으로나마 접해서 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소극장에서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승부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베르터의 서재 네. 이 책상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서재 책상이었다가 그리고 롯데를 여름에 만났을 때 같이 함께 타고 간 마차가 되거나 그리고 롯데의 사랑에 좌절했을 때 사람들의 좀 비판 이런 걸 자기가 상상해서 가상의 심판대에 오르는 네. 심판대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장면을 연출해서 연극에서밖에 볼 수 없는 장면 연출을 하는 거를 또 승부수로 내세웠고 네. 2015년 당시에는 그때 객석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나눈 게 아니고 네. 3면으로 해서 예. 그 서재 안에 직접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극장 연극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한 게 다른 공연들과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치면은 이 뮤지컬 베르테르 팬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끌어들일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뮤지컬 베르테르. 그러니까 뮤지컬 베르테르는 관객분들. 워낙 이 골수 팬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도 이걸 연극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홍보를 하여 네, 팬들을 좀 끌어들일 요소가 있으니까 실제로 뮤지컬 베르테르 보고 오신 네. 분은 아무래도 거기 이제 노래도 흐르고 네.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무대 세트도 화려하다 보니까 네. 약간 실망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또 일정 부분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해 말꼬리가 굉장히 흐려지는데 후기를 봤어가지고 그래요? 네, 다 찾아봤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원작이 사실은 그러니까 괴테가 이 베르터라는 사람의 굉장히 이 절망적인 내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해서 사실은 이 베르테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독자한테 인식을 이해를 시키는 방식이라면 이 이다솜 연출가의 연극은 베르테르의 내면보다는 우선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좀 차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절망적인 내면이 상황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을 비극적으로 만드느냐 이 차이일 텐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복합적인 게 아닌가. 좀 남들과 다르게 예술가적인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타고나기도 했고 특히 살고 있는 사회가 집은 부유했지만 그 궁정 거기 공사관 비서로 일하면서 그런 계급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마 좀 외부적인 거랑 그 천성이랑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어때요? 주변에 실제로 베르테르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나요? 근데 제가 좀 베르테르 같은 아, 그래, 성격인 것 본인이요? 같습니다. 그럼 어떤 면이 베르테르 같다는 거죠? 저도 좀 베르터처럼 그런 어떤 격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격정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그 베르터는 결국에 이 격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네. 글쎄, 그 부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괴테도 실제로 이 베르테르 작품을 쓰면서 네, 그 마음을 풀어내고 네. 자기는 이제 다시 살기로 마음 먹었다 네. 하는 것처럼 저도 작품을 올릴 때 좀 제가 공감 가는 거를 올리다 보니까 저도 작품을 하면 할수록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감정 같은 게 배출도 되고 저도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극을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한 분들이 보시고 뭔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한 작품, 우울하게 결말이 나는 작품을 보면 이게 과연 네. 안정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때요? 원래 비극을 봐도 카타르시스라고 네. 이제 해소된다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배우들,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 실제로 좀 비극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네. 울고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이제 기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베르터 같은 인물이 네. 있으면 약간 좀 꺼려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지니시니까 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예술 작품, 뭐 그림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그런 데서 마음의 벗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현실 사회에서 다 네. 막 그걸 표출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사회생활 힘드니까. 네. 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다솜 연출가도 이 작품을 연출하고 나서 또 한 단 또 다른 식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네. 괴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네. 작품을 쓰고 나서 우울에서 좀 벗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실제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거기서 치유를 받는데 보는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르테르가 나오자마자 유럽에선 자살 유행이 됐고 하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만 행복하고 보는 사람들은 괴로워지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때 소극장에서 올리고 나서 관객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네. 이제 울고 나서 이제 되게 관객분이 저한테 이제 배우들 언제 나오냐고 네. 한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객석에서 항상 그 관객들을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그래서 표정이 제일 안 좋은 남자분이셔가지고 혹시나 뭐 불만을 얘기하시려나 예.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방에서 젊은 베르터의 슬픔 네. 이거 책을 꺼내가지고 네. 이 책을 읽었는데 연극이 너무 재밌게 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배우들의 원래 이렇게 몰입해서 보잖아요 주인공에.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고 몰입하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좀 다 해소가 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아마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질문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매번 책을 소개할 때마다 얘기만으로 모든 작품의 매력을 전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작품의 매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작품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인가 인데 그렇다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연극을 추천하실 분은 정해져 있겠네요. 뭐 누구나 읽어도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읽으면 더
그러니까 꼭 우울한 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누구나 그렇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도 긴 세월을 초월해서 사랑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본인이 이제 연출한 작품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온 가족이 보면 좋을 것 온 같습니다. 가족이요? 네. 온 가족이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네. 제가 그때 보내드렸을 때는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권총 네. 자살로 끝나긴 했었는데 2015년에 제가 연출했을 때는 베르터가 삶을 포기한다고 보고 싶지는 않았고 제가 그때 무대 위를 전체를 덮는 푸른 천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덮었거든요. 네. 베르터 서재에. 음.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었던 격정적인 마음을 한 페이지 덮고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서 덮고 참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총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네. 항상 공연 올릴 때마다 제 생각을 좀 넣어서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11월 달에도 요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겠네요. 네. 이 작품을 공연을 또 올리실 거라고 했는데 네. 이 작품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술홀에서 11월 13일, 14일 이렇게 공연을 2회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그 사계절 풍경에 녹아든 베르터의 어떤 심정 변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화가분께서 직접 그 베르터가 바라보는 사계절의 풍경을 무대 세트에 설치할 예정이라서 아마 좀 보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연출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중에는 가장 스케일이 큰 작품이 되겠군요. 네. 제작비나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저도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11월 3일, 14일. 13일, 14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을 찾으시면 이다솜 연출가가 대형 스케일로 소극장이긴 하지만 네. 여태까지 중에 가장 대형 스케일로 연출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러니까 젊은 베르터의 슬픔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다솜 연출가의 이 젊은 베르터의 슬픔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